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코스닥 키 맞추기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의 선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좀 선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간 코스피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했는데 코스닥 지수 900선을 회복을 하고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 변동성으로 인해서 오늘 투자 접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양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선별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상승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이 상승의 연속성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 제약바이오주에서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임상 결과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죠.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좋은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라든가 또 리가캠 바이오 등의 임상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중반인데 11월 중반 그리고 12월에 걸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임상 이벤트들이 꽉 차 있다라는 점이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이전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부진한 이유를 굳이 꼽자면은 기술 이전이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에임드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기술 이전이 전혀 되지 않았었는데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는 좋아졌고 이런 분위기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훈풍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임상 결과와 기술 이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국과 미국과의 팩트시트가 타결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안에는요. 제약바이오 관세죠. 15% 부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기존에 타협했던 그런 내용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일부 리스크는 존재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리스크는 존재를 하지만 앞으로의 영향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제약바이오 상승을 이끈 건 아무래도 ABL 바이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어제까지 2거래 연속 상한가에 직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할까요? 사실 그 특이성이 높은 물질을 뇌로 보내는 이 BBB 셔틀, 그야말로 뇌로 네. 약물을 보내는 이 플랫폼 기술은 글로벌리 몇 개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추신경계 계통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그러는 그런 니즈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ABL 바이오가 사노피라든가 GSK 그리고 이번에 일라이 릴리 이 세 개 회사의 BBB 플랫폼이죠. 그랩바디 B를 기술 이전함으로써 글로벌리 확실하게 그 BBB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올해 4월에 GSK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 조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그랩바디 B로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모달리티라든가 아니면 타겟 그리고 에피토프 이러한 부분들로 다양한 약물을 만들어서 뇌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ABL 바이오가 얘기하는 것은 비만이라든가 근육 치료제로도 확장성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확장성이 매우 큰 플랫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ABL 바이오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현재 기술력 수준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그런 네. 경쟁 약물은 로시의 트론티네맙이라는
마찬가지로 BBB 셔틀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게 트랜스페린이라고 철분을 수송하는 그런 수송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분의 수송을 막을 수 있어서 부작용이 다소 우려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일부 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그랩바디 B 같은 경우에는 IGF-1R이라는 그런 뇌특이적인 타깃을 이제 타깃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보다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사노피에게 기술 이전한 ABL301에서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이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상 2상 단계에서 치료 효과만 검증이 된다면 그 플랫폼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노보노디스크와 메세라 인수 경쟁을 통해서 화이자는 총 100억 달러 규모의 메세라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화이자의 전략적인 전환점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앞으로 이 양사의 시너지 우리가 어디까지 기대하면 좋을까요? 네, 화이자는 사실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프론을 개발하다 실패하고 네. 개발 속도를 내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GLP-1 장기 지속형 치료제 그리고 아밀린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 세 가지를 다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화이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1개월 제형 장기 지속형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이 플랫폼을 화이자가 담당해서 앞으로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상업화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화이자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의 변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이자는 지금 싸움에서는 졌고 그 다음 싸움인 장기 지속형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장기 지속형 치료제로 가고 있는 방향성 하나, 두 번째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주사형이 향후에 70%에서 80% 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구용 치료제는 20-30% 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마찬가지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내년도 상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따라서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근손실 비만 치료제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 일라이 릴리가 선두권을 달리면서 국내 업체죠. 한미약품의 HM17321 같은 경우에도 임상 1상에 진입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를 통해서 메세라 핵심 파트너사죠. D&D 파마텍이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또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의 수혜 정도 어디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메세라에서 화이자로 기술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이자에서 그 메세라에서 화이자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격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D&D가 가지고 있는 오랄링크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또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D&D가 가지고 있는 지금 플랫폼으로 만든 이 파이프라인들은 아직까지 임상 초기 단계에 있죠. 따라서 이번에 기술 이전 계약을 M&A를 했을 당시에 이 CVR 즉 조건부 가치권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화이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기 지속형 치료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화이자가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어떤 임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향후 발표를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비만약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학회에서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여러 국내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개발 상황과 성과를 공유를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역시 한미약품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GLP-1 계열의 첫 번째 국내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에페글레나타이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내 여성 비만 환자들,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BMI 30 이하
환자들에 대해서 특히 치료 효과가 잘 나왔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아시아 이제 인구에 특화된 최적화된 약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만 갖추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HM17321이라는 근손실 방지 비만 치료제 개발입니다. 전임상 연구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고요. 임상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내년도 임상 1상 결과에 따라서는 빅파마의 큰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대표님께서 임상 결과랑 기술 이전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요인, 현재 시점에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향후에 기술 이전이라든가 또 임상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의 LCB84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중요한 결과 발표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마일스톤 수치 등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유한양인 리브리반트 피하 주사 제형 FDA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렉나자 매출하고 연관되어서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세노바메이트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발표 결과에 따라서 주가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등의 플랫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바이오 기업들의 IPO 일정도 덩달아서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12일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수요 예측을 시작한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파트너사와 관련된 좀 네. 노이즈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이 네.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바이오 헤븐입니다. 그래서 그 에임드 바이오가 기술 이전한 302 물질을 가져간 회사가 에임드 바이오인데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던 NDA 그러니까 신약 신청 단계에 있던 트로릴루졸이라는 이 물질이 이제 서로 네. 서류 보안 요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오 헤븐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구조조정으로 60%의 R&D 비용을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계의 임상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그 에임드 302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려감은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SK 플라즈마의 기술 이전한 ROR1 타겟한 ADC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베링거 인겔하임의 기술 이전한 물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IPO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IPO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내년까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바이오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역시 기술 이전을 잘 하면서 자금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년에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는 코롱 티슈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라는 매우 큰 시장에서 가장 앞선 퍼스트 인 클래스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근본적 치료제라는 디모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드에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내년 7월 달로 예상되는 임상 3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출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서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까지 세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